자, 브레즈먼하고 시드니다. 시드니는 확실히 잘 박아요. 수치도 높고. 근데 이 브리즈먼은 좀 어떤 성향이냐면 일단 성향 자체가 틀려요. 브리즈먼은 좀 더 유연하게 경기하고 좀 밸런스를 유지하는 어떤 팀이고요. 그리고 시드니는 수치가 높게 나오는 공격적 성향의 팀입니다. 이 경기가 잠재적으로 브리즈먼을 보면 무라는 수치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시드니를 보면 호불호가 갈리죠. 그냥 뭐 아니면 도,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보이는 시드니입니다. 물론 좀 무라는 수치를 이끌어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. 시드니가. 그런 내용이 대부분 뭐 시드니 같은 경우 0대0, 1대1 진짜 짜내가지고 수치도 안 오르고 재미없는 경기, 그런 경기 속에 어떤 무라는 수치는 사실 시드니는 좀 나타나기 힘든 팀이다. 그냥 득점이 오가고 그런 난타전 형국의 어떤 좀 그런 결과물에서 좀 무라는 수치가 있는 팀이지, 정말 재미없는 경기, 그런 경기는 올리는 팀은 브리즈먼이죠. 오늘 경기에서 브리즈먼이 어쨌든 디펜스 범위를 이걸 뚫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드니가 한 골 먹히잖아 먼저. 그러니까 브리즈먼이 원하는 축구는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니까 지키는 축구, 오히려 또 시드니가 추가 실점의 우려도는 더 높아집니다. 그래 되면. 물론 뭐 시드니가 한 골 넣고 좀 잠재적으로 좀 유연하게 가면 되는데, 또 시드니는 막 한 골 넣고 또 극단적 디펜스 하는 팀 아니거든.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어쨌든 시드니는 공격적 성향이고 수치는 더 높을 거라 여겨집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시드니는 선취골은 본인들이 넣어야 된다. 먼저 이렇게 뭐 동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. 근데 그만큼 또 실점의 우려도가 좀 있는 시드니가 디펜스 범위 요런 좀 지키는 요런 내용은 분명히 브리즈먼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. 뭐 공격적인 어떤 퍼포먼스는 확실히 시드니가 낫다. 또 족중 형님이 또 뽀찌를 갖다가 감사합니다 형님. 감사합니다. 알겠죠? 어쨌든 요 경기 좀 어려워요. 이거 뭐 오늘 뭐 여기에서 뭐 패스 구간 아니면 뭐 좀 고배당으로 빼는 선택, 요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삼성하고 KCC다. 좀 사실 호응이가 좀 몸 상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나왔고 제 역할이 됐던 경기를 했습니다. 라그나도 그렇고 정찬원도 좀 해줬고요. 어쨌든 KCC가 앞에 뭐 결과적인 부분에서 사실 김지한이가 조금 활약해줬다는 거. 그리고 제퍼슨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본인의 어떤 역할은 좀 해줬다는 거. 자, 어쨌든 좀 시간을 조금 좀 제한을 두고 라거나가 좀 활약도는 좀 높았다는 게 이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잠재적으로 보면 기복이 분명히 좀 있는 친구고요. 그죠? 그런 내용이고, 삼성은 또 원석이가 좀 잘해줬어요. 그리고 요날만큼은 또 이 정혜이가 잘해줬죠. 근데 오늘 시대가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못 나올 것 같아. 내가 볼 적에 어저께도 보면, 앞에 경기도 보면 좀 부상 여파가 조금 있었죠. 그래서 일단은 예측 불가한데, 일단은 못 나올 가능성도 배제한다. 물론 뭐 시대가 뭐 시즌 개막 전부터 좋은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팀 내에서의 어떤 기준이 되는 친구고요. 없으면 또 아쉬울 법하는 시대다. 그리고 원석이는 진짜 잘해줬어. 지금 계속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또 용병들이 전전 경기는 또 테리가 좀 해줬는데, 직전에 데이슨이 좀 했는데, 그 역할은 뭐 용병 치고의 어떤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. 지금 보면 뭐 동섭이는 아예 뭐 관여가 안 되는 것 같고요. 동엽이는 그래도 좀 나올 때 한 번씩 해주는데, 근데 그렇게 기대치 높지는 않다. 어쨌든 좀 원팀의 느낌인데, 이 앞에 경기도 보면 또 KT전 항상 마무리가 잘 안 된다. 어쨌든 1, 2, 3컷까지 어쨌든 좀 치고 나가고 뭐 팽팽하게 흐르거나, 그죠? 꼭 마무리가 안 되는, 그리고 역전 당하거나 아니면 진짜 똥줄 타거나 이런 내용입니다. 앞에 고향전도 얼마나 좋았어요. 특히 디펜스 범위.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또 득점은 요소 또 이끌어내고, 그러다가 좀 리드하면서 가지만은 또 끝에 또 똥줄 타더라고요. 물론 그날 경기 우리는 뭐 고향을 선택했습니다. 그죠?
좀 이런 내용을 좀 보여주는 삼성이기도 하다. 그리고 뭐 KCC하고 뭐 지금 팀 데이터가 완전히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굳이 지금 5경기 기준으로 보면 팀 데이터적으로 모든 수치나 범위가 전부 KCC가 더 좋아요. 높이에서도 물론 그 차이는 크진 않지만 득실 여부에서도 그리고 야투율에서도 모든 범위가 좀 더 앞서 있는 쪽은 팀 데이터는 분명히 KCC다. 이런 범위 내에서 일단 이 경기도 정말 오늘 경기들 봐봐 기준점이 1.5 거의 동배당이라고 보면 돼요.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건 이상할 것도 없는 정말 매치업이 정말 좀 어렵다 오늘. 그래서 오늘 좀 비중을 많이 두지 마요. 아시겠죠? 일단은 좀 쓰근하게 해가지고 한 조합 구성했고요. 한 7, 8배 되더라. 그죠? 근데 오늘 내가 최소치로 표시했어요. 진짜 최소치로 좀 표시해놨습니다. 그 데이터는. 그래도 7배는 되더라. 자, 어쨌든 요 내용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. 밑에 거. 일단 오노바는 내가 좀 뺐어요.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가스하고 창원입니다. 가스하고 창원. 가스하고 창원인데, 자, 요 경기도 일단은 눈에 띄는 게요. 창원에 일단 간이가 드디어 터졌다는 거야. 간이가 어저께 24득점 했더라. 앞에 경기에. 맨날 딸리더만, 그죠? 오히려 뭐 이승호나 이런 아들 활약도가 좋았잖아. 그잖아. 드디어 간이가 좀 해줬다.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사실 팀의 기준이 됐던 애는 제도입니다. 그죠? 근데 간이가 터지니까 제도가 쓰레기 되더라. 어제는 앞에 경기는 제도가 쓰레기 됐어요, 사실. 근데 항상 잘해줬던 애고 좀 더 기복적인 면도 없고 둘이 같이 터지면 진짜 무서운데 그게 마레이는 항상 잘해주잖아. 꾸준하고. 그죠? 그러니까 뭐 이승호나 윤원상이나 참 여기도 어쨌든 간이가 조금은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일단은 긍정적이대. 근데 이 새끼를 신뢰하면 안 된다. 지금까지 지난 시즌도 그렇잖아. 봐왔지만 기복 존나 심하잖아. 그죠? 막 난사한다 난사. 솔직히 간이는 이제 솔직히 가대가 너무 와가지고 가대도 없고 또 폼이 아니 진짜 폼이 이제 그냥 본인이 그냥 느바인 줄 안가 느바. 폼이 이제 와 좀 겉멋 좀 많이 들었다. 어쨌든 뭐 그래도 간이가 회복됐다는 게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긴 해요. 근데 일단은 제도하고 같이 터져야 된다. 알겠죠? 그러니까 요 경기도 일단은 가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디펜스 범위하고 이런 범위가 일단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, 사실. 여기도 보면 어쨌든 뭐 차바이가 돌아와가지고 좀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나 디펜스 범위에도 분명히 활용도가 높은 친구입니다. 그죠? 근데 일단은 뭐 대성이도 앞에 경기는 부진했어요. 그나마 눈에 띄었던 게 할로웨이가 좀 해줬다는 거예요. 여기도 어쨌든 뭐 벨라긴도 뭐 내용도 좀 그죠? 좀 불편함 좀 있고 어쨌든 할로웨이가 어쨌든 기준이 되고 또 대성이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대성이가 좀 부진했다는 거. 근데 디펜스 범위, 팀 데이터적인 범위에서 특히 높이 이 높이가 좀 불편하더라고. 그러니까 요 경기 조금 우려스러운데요. 이 경기는 진짜 패스 구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들이 보면 그래도 좀 디펜스 범위나 이런 범위, 득실 여부나 이런 범위들이 분명 LG가 좀 더 안정감은 있지 않나. 알겠죠? 이 경기도 어렵다. 자, 현키하고 우리 카드다. 자, 일단 우리 카드가 진짜 내용을 못 보여줬죠. 이 조선놈들은 띄워주면 안 된다. 막 송이채 막 와.
물론 뭐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직전 경기가 그 이전에 어떤 내용보다는 좀 많이 불편했다. 많이 불편했어요. 뭐 경복이는 항상 꾸준하니까 안드리치도 조금은 부진했던 것 같아요. 직전 경기가.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비중이 좀 떨어진 애들이 좀 활약도가 높으면 거의 보면 결과들이 좋아요. 뭐 기존에 해주는 애들은 해준다면. 어쨌든 그 역할이 됐던 게 송이채였고. 어쨌든 여기는 지금 뭐 김재희도 없고요. 그러니까 저 뭐 하현종이도 일단은 뭐 삼성화재로 떠났잖아. 그러니까 높이에서 많이 밀리더라고. 브로킹이 밀려요. 오늘 현캐 막 오늘 최민호하고 박상한테는 따인다. 내가 볼 적에는. 음? 좀 이상현하고 좀 최석기가 좀 서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센터진이 좀 불편하다 솔직히. 그러니까 어쨌든 우전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쪽은 안드리치하고 확실히 나경복이죠. 오늘 희채는 잡채는 좀 해줘야 되고. 그러니까 뭐 형캐는 어때요? 형캐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용병이 좀 더 영향이 좀 좋았더라면 어땠을까? 일단은 뭐 올레오도 일단은 초반보다는 앞에 경기 내용도 그렇게 결코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국내 자원들이 퍼포먼스가 좋죠. 일단은 뭐 정강인하고 어쨌든 호수봉이 기준이 되는데 국내 자원들은 뭐 국내 이 V리그에서는 뭐 국내 자원들의 어떤 영향은 분명히 다분한 팀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높이의 강점. 예. 앞에도 뭐 결과를 얻었던 범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팀 브로킹이 차이가 컸습니다. 사실 요소 흐름을 끊고 흐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분위기 반전을 하는 데 있어서 브로킹 점수만큼 좋은 게 어딨노. 아니다. 세터도 일단은 오늘 명간이도 잘해. 명간이가 드디어 돌아왔더라고. 앞에 경기 명간이가 돌아왔더라고. 그러니까 명간이는 일단은 이 타 세타들보다는 일단은 기력지가 길잖아. 그래갖고 이 높이에서도 분명히 또 뭐 장경 같은 경우는 또 좀 요소 좀 비중이 좀 있었어요. 없다고 볼 수는 없고. 그 누구 저뭐 이원정이가 가가 좀 앞에 개막전하고 그리 섰잖아. 근데 그때 와 토스 올리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다. 와. 명간이가 어쨌든 작은 부상이 빨리 돌아온 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. 어쨌든 요 경기 일단은 뭐 형캐 프랩 그리고 정황상 지금 186점이 사실 높잖아. 그죠? 어쨌든 이거는 4세트 경기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. 물론 두 팀 다 일단은 세트별로의 어떤 큰 차이를 보이는 경기는 그닥 많이는 없었어요. 그 20점대 승부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. 4세트 경기라고 보여지고요. 그런 기준에 근데 186점 이게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조건이긴 하되 그래도 언더보다는 좀 오버에 가까운 어떤 매치업은 맞아요. 그 내용은 맞고 일단은 뭐 형태적으로 조금은 생각하는데 이제 프렌이 좀 더 안정감은 있겠죠, 그죠? 요런 내용입니다. 알겠죠? 그렇지. 듀스가 하면 막 푸근하지. 자, 그 다음에 웨스턴 유나이트하고 애들이다. 자, 웨스턴 유나이트가 우리가 아는 웨스턴은 어땠냐면 작년 같은 경우 공수 밸런스가 존나게 좋은 팀이었죠. 땡땡하게 유연하게 그 남들 뭐 저 메가드고 뭐 애들이고 오늘 만나는 애들이고 뭐 센트럴이고 이런 아들 뭔 내용이 있겠노. 그냥 존나게 무식하게 받고 박은 만큼이나 디펜스 안 돼가고 실점하고 이런 내용이었잖아. 근데 유일하게 팀의 호주 리그에서는 이 멜버른 빅토리아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정말 보면 좀 유연하게 공수 밸런스 좋고 단단하게 니 다음에 또 디펜스 두고 또 그걸 지킬 줄도 알고 그리고 수치 대비 골을 넣고 또 결과를 얻는 그리고 뭐 마냥 뭐 디펜스 범위 이렇게 두는 팀도 아니었어. 작년에 지고 있으면 선취골을 혹여나 근데 선취골은 항상 본인들의 몫이었어요. 그죠? 어쨌든 요 경기는 애들이 일단은 잘 박잖아. 그죠? 잘 박는다고 여기도 집중 경기도 수치적으로 좋았고 근데 메가드한테 2대0으로 졌었죠. 그 경기도
존나게 박다가 선취골 뺏기고 상대의 역습에 의해서 또 실점하고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. 어쨌든 지금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작년의 성향은 절대 아니다. 초반에 일단 디펜스가 안 되고 선취골을 항상 먼저 먹힌다는 겁니다. 이게 문제점이 된다. 어쨌든 요 경기 애들도 불안해요. 박는 거는 진짜 인사대 인정합니다. 항상 우위 속 경기도 해줄 수 있는 팀이고, 가까운 예로 시드니전이 좀 객관적 상대성도 볼 수 있는 팀이 있기는 있더라고. 요 경기에서도 어쨌든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시드니도 잘 박는다고 했잖아요. 그 팀과 거의 뭐 퇴장 변수가 좀 이루어지는 바람에 선취골을 먼저 나고, 그래서 수치적으로 좀 밀렸지만 퇴장 변수가 없었더라면 또 결과를 얻었던 범위를 좀 보여줄 수 있었던 애들이었다.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애들이 지지는 않겠다. 이 선택을 좀 한번 생각해봐요. 애들이 지지는 않겠다. 이 범위. 아시겠죠? 자, 고양하고 울산 모비스다. 고양하고 울산 모비스다. 자, 고양 어때요? 고양. 일단 여기는 팀 데이터적으로 보면 여기도 디펜스가 존나게 안 되는 팀이죠. 범실도 많고 턴오버도 많고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이의 차이입니다. 높이. 그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높이의 강점이 존나게 커요. 그 높이의 차이가 커. 그래서 좀 더 기회를 받는 쪽은 분명히 울산입니다. 더 많은 찬스를 얻을 거예요. 다만 여기서 또 야투가 좀 받쳐줘야 되겠죠. 야투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. 오히려 고향이 좀 더 낫더라고. 일단 디펜스의 어떤 내용이 좀 별로 안 좋은 고향이다. 그리고 사실 좀 하위권에 처질 거라고 예상했던 시즌 초반이었잖아. 그러니까 이 뭐 컵 대회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좀 보여줬었고, 초반에 또 행보도 그렇게 결코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뭔가 좀 처지는 감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선 직전 경기가 정성현이가 조금 불편했죠. 내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. 물론 뭐 항상 기준이 되는 친구, 그 이전에 어떤 내용들은 항상 좋았습니다. 근데 직전 경기가 좋지 못했어요. 그나마 또 이정현도 꾸준하. 어쨌든 기준이 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, 여기서 좀 받쳐주는 게 이제 이 용병들인데, 노슨하고 사이먼, 그렇게 용병치고의 어떤 치고는 진짜 큰 기대치는 안 된다. 국내 자원들 중에 또 뭐 그나마 좀 해줘야 되는 지금 뭐 한호빈이나 이런 애들도 사실 기대치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, 어쨌든 여기서 팀이 좀 해줘야 되는 범위, 이게 좀 불안 요소가 좀 있고, 그리고 팀 데이터에서 일단 높이가 좀 일단은 많이 내줘요. 앞에 봐봐. 아직 앞에 따라가는 것까지 좋았지만 뭐 특히 수비 리바운드가 전혀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찬스 많이 내주고, 삼성이 만약에 야투율이 진짜 좋은 팀이었다 해봐라. 그죠? 점수차는 더 벌어졌을 겁니다. 그리고 모비스, 일단은 모비스는 앞에 경기가 우석이가 진짜 못해줬잖아.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애들 그날따라 또 서명진하고 함지훈이 다 커버해가지고 또 결과를 얻더라가. 우석이가 못해줬는데. 어쨌든 여기도 어쨌든 우석이가 기준이죠. 그 우석이는 일단은 좀 해주면 진짜 좋고, 앞선 하락도에 맞게끔 일단 함지훈이나 서명진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현 시점을 보면 프림하고 녹스는 좀 시간은 누가 메인인지 몰라. 둘 다 보면 공통되게 시간을 안 와갖고 뛰더라고. 그래서 뭐 그냥 평타는 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팀에 또 의존도가 좀 뭐랄까 좀 기준 좀 역할이 됐던 이 론제이가 일단은 어제 앞에 경기도 못 나왔고, 그죠? 오늘 경기도 못 나올 것 같아요. 내가 볼 적에는. 론제이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는 겁니다. 요 경기는 일단은 높이 특히 팀 데이터 공격 범위 말고 디펜스 범위가 일단 고향이 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. 그 앞에 경기도 정성현은 좀 부침이 있었고, 어쨌든 요 경기는 고향 쪽으로 생각하기 좀 그렇다. 이 경기도 좀 패스 구간인데요. 굳이 간다고 하면
생각한다면 그나마 좀 더 모비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요 오늘 경기 국내 경기들 봐봐봐 전부 1.5잖아 기준점이. 그죠? 그만큼 오늘 매치업들이 존나 팽팽할 거면 팽팽해요. 일단은 어렵다 오늘 말 그대로. 자, 그 다음에 SK 한번 볼까요? SK하고 KT. 자, SK하고 KT인데 일단 이거는 일정을 좀 봤어요. 좀 5일 동안 좀 3경기를 치르고 있고 KT가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에는 또 양홍석이 안 나오더라가 오늘 또 못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.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. 물론 뭐 양홍석이가 올 시즌 기준으로는 올 시즌 기준으로는 뭐 별 내용이 없었다 솔직히. 양홍석이가 기복도 심했고 그래도 없으면 진짜 아쉬운 친구잖아. 일단 정성호가 좀 해줬습니다. 그리고 눈에 돋보이는 내용은 일단 하윤기가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지금 뭐 10득점 이상, 그러니까 10점대 후반대를 자꾸 득점에 가져야 되는 비중이 좀 높더라고. 앞에도 17점 했나? 그전 경기도 16점 하고. 어쨌든 역할이 돼요, 하윤기가. 좋아요. 김도욱도 앞에 경기도 뭐 시간은 제한적인데 요소 외곽에서의 어떤 내용 좋잖아. 그죠? 어쨌든 여기도 보면 용병들이 문제다. 안오시케 이것도 띄워주면 안 된다. 어제는 또 쓰레기 됐다. 앞에 경기에서는. 그전 경기는 34득점 하더만. 그래서 여기 용병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너무 원체 기복이 심하고 사실 좀 부정적인 면이 좀 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높다.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확실한 원의가 있죠. 그리고 김성형 항상 잘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좀 뒷받침이 되는 게 허일영이 좀 해주면 이제 뭐 팀발 좀 살고, 그죠? 그렇다고 너무 신뢰할 수는 없어요. SK가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준용이가 없으니까 내용은 정말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. 유쾌하지는 못합니다. 원체 뭐 원희하고 선영이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외에 좀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사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령은 해줘야 돼. 그래야지 조금 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가지. 그냥 족빠지게 원희하고 선영이만 해주면 뭐하노. 그죠? 그러고 저 누구야 그래 오재현 이 친구도 일단은 뭐 개막 이후에 좀 좋았던 경기도 있지만 뭐 그리 기대치가 높진 않는데 얘도 어쨌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SK 입장에서는 홀령은 그래도 좀 기대치는 높은데 확실하게 해줘야 돼. 해준다고 하면 어쨌든 좀 SK가, 그리고 SK는 지금 30일인가 그때 이후에 지금 출전 푹 쉬었죠. 체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. KT는 지금 3일 그 5일 중에 3일 경기를 했어요.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데미지는 좀 있지 않나 KT가. 물론 뭐 그런 요소들이 큰 비중을 두고 참고 범위를 두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요소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한다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인다. 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SK가 좀 낫지 않나.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 차이가 있냐면 시즌을 팀 데이터적으로 좀 시즌을 치렀지만 KT 같은 경우는 지금 득실 여부가 굉장히 낮죠. 득실 여부가 낮습니다. 그리고 야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. 수치의 차이가 커 SK하고. 야투율이 특히 2점 그냥 팅이야. 씨발 진짜 너무 낮아요. 40% 초반인가 그래요. 2점 슛이 2점짜리가 거의 대부분 50점대 넘고 이렇잖아. 너무 차이가 커요. 이게 10% 정도 차이 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. 그래서 좀 더 SK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페퍼하고 인삼이다. 자, 요 경기는 일단은 좀
패스할게요. 이거 뭐 앞에 경기는 우리가 뭐 페퍼 쪽으로 좀 프렌으로 다 잡았잖아. 한 세트는 극복한다. 어쨌든 페퍼는 그죠? 이거는 안 가야지. 인삼 쪽으로는 못 간다. 요 핸승은 미쳤나? 저 기복 심한데 못 간다 지금. 이소영하고 뭐 어쨌든 기준이 된 게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는 또 친정팀 상대로 경기를 하네. 어쨌든 요 경기는 일단 좀 패스 구간을 잡는 게 안 낫겠나. 패스 구간으로 간다면 이건 내가 진짜 간다고 하면 뭐 갈 게 뭐 있노. 그냥 프렘밖에 더 있나. 프렘 말고는 아유 씨발 그 저기 한 세트 어쨌든 현대건설 상대로 또 한 세트 극복했고요. 그리고 직전 경기 GS 경기에서도 한 세트 극복했던 페퍼입니다. 그죠? 그죠? 그래서 이게 갈 거는 그냥 페퍼 프렘밖에 없다. 한 세트 극복한다는 요구. 그 이기는 조건은 억지스러울 거고. 이한비하고 박경원은 그냥 그 아들 공격 성공률 한 30%는 되나? 30%는 되나? 그래도 저 누구야 저 용병은 잘 뽑았더라. 니드가 일단은 나쁘지 않다고 작년에 엘리자벳하고 좀 비슷한 느낌은 좀 있더라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KB하고 삼성생명이다. 자, 일단은 KB가 아직 보여줄 게는 더 많고 데이터는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KB가 지금 두 경기에서 나타난 내용 그리고 객관적 상대성으로 신한은행이 있죠. 두 팀 다 어쨌든 시즌 초반에 신한은행을 각각 만났습니다. 직전에 삼성생명을 만났었고 그죠? 자 어쨌든 이 뭐 신한전도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팀 데이터적으로 지금 보이는 게 너무 커요. 특히 높이에서. 야 지수가 없으니까 와, 높이에서 다 밀린다. 차이도 컸고 그리고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높이도 안 되는다가 야투까지 다 떨어져 있어요. KB가. 어쨌든 여기도 어쨌든 허예나고 민정이 그다음에 이슬이 어쨌든 기준이 되겠죠. 그나마 좀 높이에서 있다가 김소담이 와 좀 씨발 뭐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보다는 일단은 높이에서라도 좀 이렇게 좀 디펜스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게 가장 문제 아닐까. 그래. 그러니까 높이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디펜스라도 이게 안 되고 있다. 높이에서 차이가 커요. 그러니까 야투도 떨어지는 데다가 봐봐봐 찬스도 못 가져간다. 이러면 찬스 많이 내주고 지금 보면 팀 데이터가 좀 뭐 이제 두 경기 데이터밖에 없는데 일단 삼성생명은 확실한 이 스미스하고 와 스미스는 존나 잘하더라 진짜 물건이더라 진짜 솔직히 배이윤하고 얼마나 좋아요. 거기다가 강유림까지 야 강유림이 직전에 최다 득점을 했어요. 24득점인가. 확실히 좀 보입니다. 내용들이 그 스미스 그리고 배이윤 와 올해 진짜 작년에 좀 부진했잖아 삼성이. 올해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은행에 좀 대항하는 어떤 내용은 좀 충분히 나올 거라 여겨집니다 진짜 현 시점에서는. 좋아요. 그리고 이 신한은행과의 객관적 상대성에서도 분명히 좋은 내용을 좀 보였고 일단 뉘앙스상 일단 삼성생명이 좋아 보입니다. 좋아 보여요. 모든 범위가 야투에서도 그 높이에서도 좋아요. 나쁘지 않아 진짜 보면 진짜. 그리고 이 뭐 삼성에 또 담비 있잖아 김담비. 담비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뭐 기대치가 그래 높은 친구는 아닌데 한 번씩 미치는 날이 있어. 직전 경기도 또 득점에 관여되는 부분이 좀 가지고 있었다. hen성 가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 이런 객관적 상대성 보면 앞에 신한전을 놓고 보면요 확실히 신한전한테 밀렸던 KB예요. 근데 그런 신한을 갖다가 또 삼성은 그냥 가지고 놀아 잡아냈다. 좋은 내용으로.
그죠? 그래서 오늘 올해는 어쨌든 우리은행이 확실히 돋보이고요. 돋보이고 그다음에 삼성생명도 확실히 좀 좋아 보입니다. 자, 어쨌든 요 경기 뭐 삼성이 좀 조합이죠. 예, 그죠? 분명히 뭐 팀 데이터적인 부분도 분명히 차이 나고